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인솔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너무 많죠. 에피소드 얘기하면은 진짜 여기 상 펴야 됩니다. 상 가져와라. 오늘 촬영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뭐 손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여권 분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관광지에서 남자 선생님께서 지인분들을 사진을 찍어주시다가 이제 관광지가 인산이네 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외국 여성분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가슴 상업. 이 부분을 이제 모르고 건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오신 남편분이 너무 이렇게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이제 멀리서 보고 있다가 뛰어가서 이제 상황을 중재하고 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등골이 오싹했는데 남성분이 덩치도 이만하셔가지고. 어느 나라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계 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를 그렇게 원활하게 하셨던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조금 소통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했었죠. 그쵸. 제가 중재를 하면서 이제 따로 불러서 아예 관광지 밖으로 나와서 이제 뭐 음료 같은 것도 사드리면서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고 이제 제가 따로 손님을 불러와서 같이 한번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이제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손님을 모시고 오니까 사라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찝찝하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랬던 일도 있었고 이제 알래스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알래스카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갔던 알래스카 손님들이 이제 다 지인분이셨고 다 이제 가족 관계로 얽히고 설킨 그런 분들이셨어요. 방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은 다 이거 그림 맞추기를 그래서 방에 안 나오시고 방에서 이거만 치셨군요. 밖에 아름다운 광경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관광을 꼭 하시라고 이제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방에서 이거 그림 맞추기를 하고 계시셔가지고 그분들은 좀 되게 재밌게 여행을 같이 함께 했었는데 단점이나 혹시 힘든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마음가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크루즈 인솔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한테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조금 강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다른 또 일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정말 모르면서 일을 했었고요. 만약에 7일짜리 항철에 나가도 거의 잠을 하루에 한 2시간? 1시간? 막 이렇게밖에 못 자도 힘들 줄 모르면서 일을 했었었는데 한 걸음 뒤에서만 바라보더라도 힘든 점이 너무 많아요. 관광업계에서 공부를 하거나 관광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크루즈 인솔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웬만한 각오로는 조금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가 정말 크루즈 인솔을 하면서 세계를 떠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여행가의 삶을 또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내 시간을 일단은 전부 다 할애해야 되는 점도 있고 저희는 주로 바통 터치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 인솔을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손님을 받아서 다시 또 인솔을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한 4차례 정도 그렇게 하면은 거의 넋이 나가요. 이렇게 혼이 가출해요. 경력이 많으시고 유명하신 인솔자분들께서는 진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날은 한 1일, 2일 정도? 그러면서 계속 인솔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크루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되면 이 말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하시면 돼요 지금. 크루즈 인솔자라는 일이 솔직히 힘들고 되게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정말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직에서 굉장히 오르리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배를 타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즐거웠어요. 항상 내가 모르는 지역을 약간 개척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서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만나볼 수도 없고 내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친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뭔가 그 상황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보수적인 측면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나 연차에 따라서 조금은 뭐 다르겠지만 경력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가는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어떤 배를 타냐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솔자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제가 받았던 보수적인 네. 측면에서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솔자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 이제 헬퍼로 만약에 인솔이를 가게 되면은 한 100불 정도? 대의당 100불 대의당 100불 네, 대의당 100불 정도 받고 인솔자 자격증이 있고 내가 인솔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부터는 한 130불 정도? 한 30불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중해나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의당 한 헬퍼로 참여했을 때는 한 120불 정도 그리고 이제 인솔자로 참여했을 때는 한 150불 정도 경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게 일단은 크고요. 평균적으로 보수라고 치면은 한 번 항차 나갈 때 한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진짜 많을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한 번 항차에. 나쁘지 않네요. 네, 왜냐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한 달에 뭐 2번 나간다고 하면 한 5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잘했을 경우에, 네, 그쵸. 잘했을 경우에 그 정도 희망을 가지세요. 와, 900이면 사실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하기에는 정말 좋죠.